은퇴 이후에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은퇴 전까지 최대한 자산을 불려놔야 한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퇴직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의 연장선에서 사회초년생부터 40대 분들까지 고려해 볼 만한 퇴직연금 안전자산 ETF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영원한 고민, 안전자산 30%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30%면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이 30%를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중장기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기에 한 번 정도 이 퇴직연금 안전자산 ETF 영상은 꼭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에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30, 40대 분들 대다수가요. 은퇴는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이틀 간격으로 올린 이 두 영상의 조회수만 보더라도 물론 영상의 조회수를 결정하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5, 60대 분들이 은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30, 40대 분들은 당장의 삶의 여유가 없어서 힘드신 거,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은퇴 계획이 정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 비중이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식 비중을 어떤 주식으로 채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너무 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TDF ETF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요, 30, 40대 분들을 위한 추천 ETF 중에 하나로 TDF를 소개해 드렸었죠. 일반적인 채권 혼합형 ETF는 주식 비중이 최대 50%입니다. 그런데 TDF는 주식 비중이 최대 80%예요. 이 TDF만의 특수성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가장 무난한 채권 혼합형 ETF라고 하면 S&P 500, 나스닥 100 채권 혼합형 ETF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DF ETF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자산 70%를 주식형 ETF로 채우고요. 안전자산 30%를 혼합형 ETF로 채우면 계좌 전체의 주식 비중을 85%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TDF ETF로 채우게 되면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94%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냐 싶지만 9%포인트 차이면요. 굉장히 큽니다.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수익률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절대 TDF ETF는 은퇴자분들을 위한 ETF는 아닙니다. 아직 은퇴가 먼 이야기인 분들을 위한 ETF예요.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94%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식 비중 94%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30대 분들은요. 은퇴까지 20년, 25년 남았잖아요. 퇴직연금 계좌에 주식 비중 94% 절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믿으시죠? 그게 또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믿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단기 변동성, 즉 주가 하락이죠. 그런데 이 단기 주가 하락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빠졌을 때 현금이 있으면 위기가 아니라 또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가장 큰 무기는 시간과 현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까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모두 가지고 계시죠. 퇴직연금 계좌 중도 인출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회사가 정기적으로 DC 계좌에 퇴직금 넣어주잖아요. 현금이 계속 꽂힙니다. 적립식 투자 계속 해나갈 수가 있죠. 글로벌 최대 ETF 운용사죠. 블랙락의 iShares도요. 다양한 TDF ETF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TDF 2050입니다. 국내 상장 TDF ETF들은 퇴직연금 안전자산 규정 때문에 주식의 최대 비중을요. 80%에 맞춥니다. 2048년에서 2052년 은퇴 목표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iShares의 TDF 2050의 현재 주식 비중이요. 95%예요.
이때쯤 은퇴하는 분들이라면 노후를 위해서 지금 주식 비중 95%는 들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TDF, ETF 관심도 조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TDF를 진짜 제대로 고르려면요, 글라이드 패스부터 이 세부 운용 전략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주식의 간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TDF를 고민하는 거니까 일단 TDF 이름 앞에 숫자가 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TF 이름의 이 숫자가요, 바로 목표 은퇴 시점입니다. 이 타겟 데이트가 늦을수록 주식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TDF 2045보다는 코덱스 TDF 2060이 주식 비중이 더 높겠죠. 순자산 규모가 큰 상위 3개 ETF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타겟 데이트가 비슷한 TDF, ETF라고 하더라도요, 운용사마다 운용 전략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구성을 아주 간단히만 보면 타이거는 S&P 500 65%, MSCI 올컨트리 월드 인덱스 15%, 단 2개 ETF로 기계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패시브 ETF이고 가장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TDF ETF다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코덱스는 미국 대표 지수와 글로벌 대표 지수 중심으로 운용을 하지만 테마와 섹터 ETF를 15% 정도 담고 갑니다. 타이거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글로벌 TDF ETF를 원한다면 코덱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라이즈가 이 차트에서 노란색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정말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 다 주식 비중은요 80% 수준이지만 변동성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주식 비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여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 TDF, ETF의 움직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타이거와 코덱스 구성 종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요, 바로 미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무지성 투자하기에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글로벌 대표 지수가 훨씬 낫죠. 그래도 국내 주식 비중을 일부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TDF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분명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퇴직연금 계좌에서 누가 국장을 담냐 이런 말씀 하실 텐데 그런 부정적인 댓글 여론과는 다르게 국내 채권 혼합형 ETF 많이 담고 있어요. 실제 올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온 채권 혼합형 ETF가 삼전 닉스 혼합형 ETF랑요 코스피 200 혼합형 ETF예요. 물론 이걸 지금 담고 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지는 모르죠. 한번 샀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국내 주식 비중 높은 혼합형 ETF에 대한 수요가 지금 시장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TDF가 그동안 없었는데 코덱스 코리아 TDF 2065 액티브 적격이 8월 25일 신규 상장을 합니다. 주식 비중은 80%인데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상장 당시에는 주식 비중이 80%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주식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타겟 데이트인 2065년에는 주식 비중이 40%까지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일단 당장은요, 주식 비중 80%의 혼합형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리아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담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초 지수를 딱 보니까 국내 주식 비중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 80%를 온전히 국내 주식으로만 담은 거예요. 다만 개별 종목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해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물론 포트폴리오는 계속 바뀌겠지만 큰 틀에서는 코스피 200을 한 40% 정도 담아가고 그리고 섹터 ETF와 테마 ETF를 한 20% 정도씩 담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퇴직연금 계좌라면 미국 대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포트폴리오 일부는 한국 주식을 일부 담아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위험자산 70%는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대표 지수 중심으로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30%를 코덱스 코리아 TDF 2065 적격을
담을 수도 있겠죠.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 미국 주식 70%, 그리고 한국 주식 24%, 채권 6%로 분산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혼합형 ETF는 미국 대표 지수 S&P 500, 나스닥 100, 채권 혼합형 ETF이고요. 글로벌 TDF ETF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에 일부 또 분산 투자 고민하신다면 코덱스 코리아 TDF 2065 활용하셔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은퇴하기 전에 최대한 자산을 불려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은퇴가 많이 남았다면 시간과 현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TDF, ETF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